예, 좋은 날입니다. 또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저출산과 대책을 이야기하려면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저출산이 와버렸을까? 여러분, 신혼부부가 왜 빚을 내가지고 새 아파트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사야 되지요? 신혼부부가 단둘이 사는데 왜 새 아파트가 필요하지요? 그것도 방 3개짜리 아파트가 말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왜 집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한평생 동안 이렇게 서로 살을 맞대고 이 살아가는 반려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약속이 3년, 가성비 5년, 그리고 이 약탈이 10년이지요. 즉 10년 안에 거의 모든 재산이 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잠자리라도 제대로 이루어질까? 10년 동안 잠자리라도 원활할까? 아니지요. 잠자리도 한 번 할 때마다 동계산을 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연애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애의 과정은 더욱 힘이 들지요. 꽃이 피었는데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지요. 나비가 꽃 위를 날아다니면 스토킹이 되지요. 나비가 꽃대를 슬쩍 스치게 되면 추행이 되지요. 나비가 꽃에 앉으면 강간이 되지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누가 과연 이득을 볼 것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손해를 볼 것인가? 나는 항상 나는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대출을 내야 은행이 먹고 삽니다. 대출을 내야 은행이 먹고 삽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좋은 차를 사야 또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BMW나 벤츠가 왜 필요하지요? 왜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일본 여자들은 어떤가? 단칸방도 마다하지 않지요? 대출을 왜 냅니까? 대출금이 한두 푼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 2개짜리 이렇게 3방 뭐
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2군데나 있지요. 그거 해봐야 돈 2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내가 받는 세가 20만 원 받으니까요. 20만 원이면 방 2칸짜리 얻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2, 3년만 벌면 그래도 한 몇천 벌지요.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에 이제 2층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요. 그것도 전세로 가지요. 단독주택 2층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나요? 올 전세가. 그게 웬만한 아파트 30평보다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터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 같아도 마치 운동장 같습니다. 안에는 욕실까지 전부 다 있죠. 그러면은 아파트에 굳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왜 아파트가 필요하지요? 그것도 신혼부부한테.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몇 년 살다 보면은 이제는 뭐 집을 사도 되지요. 집을 사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지요. 여러분, 단독주택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너무 눈치 올 필요가 없어요. 집 넓어요. 뭐 안에 화분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빨래도 하면 바깥에다 널면 돼요. 햇볕 좋은 날 말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야 되지요? 일본 여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새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하면 불과 한 10년, 15년이면 멋진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국의 신랑 신부들은 평생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집을 살 경우에는 또 1층은 또 세 주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군데 주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돈 들어오지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자꾸만 자신이 자산을 깔아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단독도 관리비 같은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의 구조가 달라져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각의 구조가 이렇게까지 달라져야만 되는 건가요? 일본의 여자들은 남자만 성실하고 남자만 좋으면 와서 삽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런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개선되고 문제가 수정이 되면 누가 돈을 벌까요? 그리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나는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좀 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좀 해라.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이 30이 넘으면 날아가는 황새도 안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황새도 안 쳐다본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 40이 넘어도 당당하게 결혼 시장에 나오지요. 특히 요즘 나오는 이 나는 솔로다라는 이런 그 TV 드라마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뭐 42, 45 뭐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42, 3이면은 장모님 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스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법,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도 대자연으로 볼 때는 하나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돌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공이 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혼자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만이 대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TV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생각에 잠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30 넘어가지고 58%가 이 여성들이 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30에서 이 35까지나 잘하면 이 남자를 2번이나 3번 정도는 사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에서 40까지 갈 때는 남자를 한 번 또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기회가 그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니까 남자가 프로포즈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자니까 남자가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돈 다 써야 돼. 그렇게 바라십니까? 나는 여자니까 남자가 내 모든 기분을 다 맞춰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자니까 남자가 모든 조건을 갖춰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내 이야기합니다. 20대, 20대 초반이라면 그렇게 내 생각해도 내가 크게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이나 30대 후반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나 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 나서야 하는가, 내가 어느 때 관리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때 예라고 말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때 좋아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나는 깊은 사고방식에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줄 것 같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줄 것 같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노력과 당신이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켜줄 사람 누군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로 당신이 짝이고 당신이 애인이고 당신이 남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세상의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왜 있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만이 압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면은 영이 남자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멋져. 이 여자 정말 예뻐. 그리고 여자 정말로 사랑스러워.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절대 수치나 데이트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낭패를 봅니다. 그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합니다. 정말로 일을 안 합니다. 물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걸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만한 일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만만한 게 어디 있던가요? 안에서 일하는 것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은 밤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밤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박아야 아이를 낳지요. 박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다. 부부가 박아야 박는 만큼 사랑이 커지고, 부부가 박아야 박는 만큼 애정이 커지고, 부부가 박으면 박는 만큼 신뢰가 커집니다. 부부의 그 관계는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하고 싶어도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 나라가 돼가지고, 아마 이 세상의 기혼자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순사 모르게, 순사 눈밖에 안 나도록, 순사한테 들키지 않도록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합니다. 예,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이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이 이 하는 거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뭐 애들은 떡이라고 하고 도대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밤일을 안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요.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엔 세모난 떡 파이프 받고 점심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때는 이 둥근 파이프 받고 그리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또 강간 파일까지 박아싸니까 밤도 낮도 없이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해사니까 이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한데 모두 힘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